진정세를 보이면서 순천시가 완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광양 등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가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시와 의회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주 들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전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순천 지역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역 감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파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9명을 기록했습니다. 준 3단계까지 격상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20여일 만에 지역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완화된 2단계로 전환됐습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풀린 겁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던 것을 방역 수칙을 전제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2단계 완화에서 제외됐습니다. 방문 판매업은 신고된 곳뿐만 아니라 유사 방문 판매 설명에도 금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부 접촉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이나 격리 해제 전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2건. 순천시는 자가격리자는 물론 격리 해제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1,400여 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도 능동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둔화 추세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완화된 2단계 시행. 생활 속 무증상 전파의 위험성이 남아있어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과 해외에서 들어온 1명이 밤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12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광양 거주 50대 여성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순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귀국한 무안군 거주 40대 여성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강진의료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6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133명, 해외 유입 감염자는 33명입니다. 3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을 두고 지역 각계에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토론회를 마련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별관 증축, 이 청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천에 있는 본청사를 포함해 모두 8곳에 분산돼 있는 여수시 청사. 여수시는 시민들의 불평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별관 증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과 민원인, 공무원들이 청사를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등 청사를 합치면 아낄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반면 청사 문제를 심의할 여수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김행기 위원장은 오히려 섬이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청사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천으로 가는 그 거리가 많게는 10km, 6km 이상 이런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가는데 더 많은 불편과 더 많은 시간 초래와 지난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별관 증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시민 3분 중 2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여수 문수 미평 권역에서도 58.7%로 찬성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효율성, 균형 발전성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녀 통합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청사를 한 곳에 모으는 게 바람직한지, 원도심에 이 청사를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사 통합을 통해서 전남 제1의 도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통합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통합의 목적으로 되돌아가 행정의 효율성보다 균형 발전 정책으로 여서 청사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여서 문수지구의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해 여수시는 청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 문화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김행기 위원장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비하다며 해수청사를 매입한 뒤 이 청사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가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별 향후회와 관내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귀성이나 역귀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취약계층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읍면동과 자생단체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상호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벌초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세 차례 연이어 휩쓸고 가면서 전남 변온에서는 벼알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마르는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해안가 옆 변온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옆에 위치한 진도의 한 변온. 새파랗게 싱싱해야 할 변온이 한눈에 보기에도 새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벼알은 하얗게 쭉정이로 변해 있거나 검거나 갈색으로 변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바닷물이 변온에 들이치면서 염분을 맞은 벼들이 흑수와 백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바닷물을 맞겠어요, 태풍을 맞겠어요. 어쩔 수 없어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죠. 어느 정도 익은 알곡은 강풍에 부딪혀 검게 변했고 아물기 전이었던 알곡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하얗게 말라버리는 등 한 줄기에서도 알곡이 여문 정도에 따라 흑백수 피해가 섞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어 농민들은 영양제 등을 뿌리며 한 톨이라도 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확량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확을 하면은 매우 수확량이 떨어져서 일소 갖고 온 농작물이 수확량이 떨어져서 농민들 소득에 매우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전남도 내 흑백수 피해는 6,300여 헥타르. 수분이 마르면서 일주일가량 피해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데 대해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야 이념을 떠나 국민 통합과 화해를 향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남도에서도 합동 위령제와 유적지 발굴 정비, 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챌린지 첫 참여자인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은 개인 SNS에 순천대 의대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챌린지 사진을 올리며 다음 참여자로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을 지목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은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인 의대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